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의 최종장의 전개가 왜 망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솔직히 주술회전이 처음에 나오고 온갖 만화들의 설정들을 표절해 넣은 표절작품이라는 오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보고 있던 팬이었어요. 그 이유는 재미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인기 만화에서 여러 재미있는 설정들에 이 만화만의 설정까지 합쳐지자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흥미로웠고 고조 사토루나 오쿠츠타 같은 개성 넘치고 임팩트도 훌륭한 캐릭터들도 있었기에 원나블을 뒤이을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시부야 사병 에피소드를 원작으로 읽었을 땐 와 진짜 개재밌다, 이 정도면 블리치급은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블리치 역시 후반부에 급추락한 만화긴 했지만 아이젠 소스케의 편까지는 레전드였죠. 그러다가 3열회를 넘어가 조금씩 설정들이 산만해지고 전체적인 전개가 루즈해졌지만 그래도 원래 만화마다 이런 좀 루즈한 에피소드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자신을 다 일렀고, 오코츠타의 활약과 제니 마키의 각성 등 중간중간 임팩트 있는 이야기도 있었기에 여전히 레전드 명작으로 갈 수 있겠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갑자기 전개가 급빨라지더니 최종장으로 넘어가 버렸고, 가장 기대를 걸었던 스쿠나와 고조의 결전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물론 이 싸움을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 잘 설계가 되었다 라고도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 고조의 찐팬이었기에 주관적인 감정으로 그러한 패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뒤에 나오게 되며 명작 반열에는 오르지 못할 만큼의 밸런스 망작이 되어가고 있죠. 그것은 바로 작가의 역량에 의한 안일한 전개 방식 때문인데, 일단 주술회전의 빌런은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타도리의 몸에 깃들었던 류메스쿠나,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세상을 집어삼킬 음모를 꾸미고 있던 켄자쿠. 사실 모든 걸 꾸민 만큼 켄자쿠가 최종 빌런으로 취급되어 스쿠나전이 끝난 뒤 켄자쿠와 싸우는 식으로 전개가 될 줄 알았는데, 켄자쿠는 갑자기 조연급 빌런으로 취급되며 사실상 별 서사도 쌓이지 않고 3열회에 갑툭튀한 엑스트라급 캐릭터에게 도전을 하다가 급 유타에게 마무리가 되어버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스쿠나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다른 취급을 받은 건데, 켄자쿠는 그래도 나름 최종 흑막이잖아요. 스쿠나가 원작 시점 세상에서 깨어나게 된 것 자체가 얘가 한 거고, 이타도리 유지를 만든 것도 얘고, 그런데 그런 애를 중간 보스급에게나 쓰는 방식으로 아웃시켜버렸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더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 게 바로 스쿠나전인데, 매주 최신화를 챙겨보면서 실소와 함께 분노가 터져 나옵니다. 고조가 죽은 것까지는 뭐 오케이, 고조가 주인공이 아니니 어쩔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봐도 그 이후에 점점 더 하남자로 취급받도록 작가가 설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최종장 스쿠나전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보면 고조의 패배 후 카시모 하지메라는 캐릭터가 스쿠나에게만 쓰려고 아껴뒀던 일회용 스식을 시연했지만 공간을 가르는 카이를 맞고 그대로 아웃당했습니다. 그 뒤 이타도리 유지와 히구르마 히로미, 초소우, 쿠사카베, 이누 여러 캐릭터들이 튀어나와 다구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의 올려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난데없이 히구르마 히로미를 고조급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원석이라며 엄청나게 올려치기를 했고, 히구르마는 그 어렵다던 반전수식을 해내며 스쿠나에 크게 한 방 먹이는가 싶었지만 역시나 그대로 스쿠나에게 당해 아웃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최강의 술사로 군림하고 있던 고조급의 재능이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최종장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진짜 메인인 그동안 승률 100%를 자랑하며 세계관 전투력 3위로 거론되는 오코츠 유타가 남아 스쿠나를 상대합니다. 거기서 유타의 영역전개의 능력과 스쿠나의 기술을 따라 쓰는 모습 등 솔직히 엄청난 임팩트를 안겨주며 재미를 더해준 건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설정 붕괴가 하나 있었는데, 스쿠나는 유타의 영역 필중 효과인 야곱의 사다리를 맞으면 거의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그냥 그걸 맨몸으로 맞으며 필사의 각오로 버텼다는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설정이냐면, 고조도 필사의 각오로 버텼으면 스쿠나의 공간참을 버텼을 수도 있는 거고, 스쿠나가 무량공처에 당하더라도 필사의 각오로 버티면 된다는 얘기. 애초에 설계 자체가 야곱의 사다리를 맞으면 스쿠나가 완전 큰일 나게끔 해놓고 시작한 싸움인데, 그걸 그냥 필사의 각오로 버텼다는 내레이션으로 무마시킨 뒤 유타를 리타이어 시켜버리죠. 그 뒤 각성한 제이니 마키가 튀어나와 스쿠나에게 큰 데미지를 주는데, 마키 역시 히든카드 중 하나였기에 스쿠나전 때 활용을 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스쿠나가 마키를 상대할 때 보여줬던 것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세계관 전투력 순위를 뒤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마키가 스쿠나의 창벽들을 다 피해버리며 스쿠나에게 유효타를 먹였고, 그런 모습부터가 이미 마키가 엄청 고평가받겠다 싶었는데, 이후
오코츠 유타조차 스쿠나에게 흥미를 끌지 못해 진심 모드로 싸우지 않았는데 마키는 스쿠나가 진심 모드를 쓸 정도라며 갑자기 진심 모드가 튀어나와 스쿠나는 진심 흑섬을 내가 이기게 되죠. 이것부터가 사실 작가가 오코츠 유타보다 각성 마키의 전투력이 더 강하다는 걸 스쿠나의 입을 통해 말해버린 셈. 유타나 고조는 피하지도 못한 스쿠나의 참격을 마키는 피해버렸고 스쿠나의 심장도 뚫어버리고 이런 모습들만 봐도 스쿠나를 상대하는 데 있어 전투력은 유타보다 마키가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와 동일한 능력치에 오히려 응용력이 더 좋은 토우지는 얼마나 고평가가 되는 건지. 그런데 그런 토우지를 고딩 때 이긴 고조. 그런데 그 고조는 진심 모드도 아닌 스쿠나에게 반갈죽. 마키는 진심 모드 스쿠나의 공격에도 살아남음. 이미 이런 부분부터 파워 밸런스가 무너져 버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개가 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데 마키가 스쿠나의 흑섬을 맞고 리타이어가 된 이후 갑자기 뜬금없이 쿠사카베에 대한 올려치기가 시작이 됩니다. 고조의 회상신으로 쿠사카베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며 엄청 기대를 부풀게 합니다. 하지만 독자 입장에서는 별 기대를 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동안에 쌓은 어떤 서사도 없으니까. 그렇게 쿠사카베가 지쳐있는 스쿠나에게 막타를 치려고 공격을 했지만 예상과도 같이 별 타격을 입지 못하고 리타이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진짜 남은 인물들이 없으니 끝으로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2차였던 주스레전 제로에 나왔던 미겔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과거 고조의 해상신으로 미겔은 엄청나게 뛰어난 술사라며 주력 강화한 몸으로만 싸우면 자신보다 위일 수 있다는 소리를 하면서 미겔을 올려치게 해주죠. 뭐 이러고 또 다음 화에는 미겔이 스쿠나에게 당하는 그림이 나오겠죠. 스쿠나 전을 보고 있으면 진부할 정도로 같은 방식을 쓰며 캐릭터를 소비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한 명 나오면 과거 해상으로 얘 사실 엄청 강한 애였음 기대해 라고 한 뒤 패배. 또 그 다음 캐릭 나와서 얘 사실 엄청 강한 애임 기대해. 그 다음 패배. 고조라는 캐릭터를 그냥 다른 조용 캐릭터를 올려치기 회상용으로 소비하며 더 초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한 명 한 명 나와서 태그 매치 하듯이 스쿠나에게 덤비는 것까지는 오케이. 스쿠나가 끝판왕이니까 그럴 수 있다 라고 칩시다. 그런데 순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보통 좀 약한 캐릭부터 쓰다가 강한 캐릭이 나와서 더 활약을 하는데 유타나 마키 다음에 쿠사카베 미겔 이런 애들은 왜... 이걸 드래곤볼로 비유를 해보자면 마인부가 있는데 베지터도 패배하고 오반까지 패배한 상황이라고 쳐요. 그런데 갑자기 야무치가 튀어나와 나 낭하풍풍권 졸라 연습했음 하고 나와서 덤비다가 리타이어 당하는. 그 다음에 차오즈가 나와서 나 사실 겁나 강력한 스킬 있음 이러고 싸우다 죽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이런 식이면 메이메이도 그 다음에 나와서 사실 메이메이 엄청 강함 이러면서 고조 해상 나오고 그 다음 리타이어 되고 그 뒤 가쿠 한지 학장 나와서 괜히 학장이 아님 이분 겁나 강함 이라는 고조 해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모든 캐릭 다 써먹고 스쿠나가 야 진짜 그만해라 라고 짜증내면 그때 이타도리가 막타치고 끝내도 되겠네요. 적어도 서사가 깊었던 캐릭들이 나와서 한 대씩 유효타를 먹이고 퇴장한다면 몰라도 쿠사카베나 미에 같은 경우는 별다른 서사도 부여해주지 않고 어떤 설정만 가지고 최종 결전에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가가 작품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일단 최종장에 돌입했는데 막상 끝내려다가 보니까 좀 더 길게 연재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렇게 질질 끄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일단 주스레전은 시부야 사변 애니와의 퀄리티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내용 역시 엄청난 작화로 나와 눈은 분명 즐겁겠고 흥행도 문제가 없을 테지만 애정을 가지고 보던 작품이 명작이 되지 못한다는 게 참 아쉽네요. 이러한 전개들이 난 오히려 더 재밌는데? 나한텐 이게 그 어떤 만화보다 명작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극단적으로 대충 초등학생 수준의 그림을 스케치북에 그려놓고 나는 이게 고흐의 그림이나 다빈치의 모나리자보다 더 명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주스레전이 초등학생 그림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명작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구조적인 완성도에 비하면 주스레전의 완성도가 한참 떨어지기에 객관적으로 명작 반열에 오르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꼭 이런 식으로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면 그렇게 만화가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직접 만화 만들던가 라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영상이 마음에 안 들면 당신도 유튜브로 옹호하는 영상 만들던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논리겠죠. 어쨌든 최근에 점점 최종장에서 삽질하고 있는 주스레전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고조 부활시켜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